단국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5점 문제 보겠습니다. 단국대는 모두 600자 3개의 분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상처와 성숙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토대로 요약하는 것, 그리고 이 키워드를 다른 제시문에 적용해서 연결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제 2번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규제라는 이러한 쟁점을 제기한 상태에서 미네르바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그러한 사안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서술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간략한 도표를 읽어낸 뒤 역차별이라는 예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을 요약해서 쟁점을 제기한 뒤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2번, 3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별로 간단한 키워드와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학에서 발표한 답안 전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은 뒤 그 단어를 이용해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가에서는 바로 상처 그리고 흉터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의 흔적과 기록이 되는 만큼 이것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거울과 같다, 이러한 식의 요약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가에서 바로 말하는 이런 상처 속에 성숙이라는 의미에 주목해서 이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를 어디 나에서 찾아 설명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목에 담겨진 의미를 먼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고목이 죽어버린 나무라면 나목은 시련과 상처를 딛고 미래의 잎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다림의 기간을 상징하는 만큼 이 나목이 시련과 아픔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답안을 나를 토대로 전개하고 난 뒤 다에서는 그럼 이런 아픔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덮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을 때 그 아픔이 성숙과 성장의 자양분이 돼서 현재를 만드는 그러한 토대가 된다. 이러한 식의 서술을 어디 다해서 해줄 것을 대학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안 전개 확인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에서 주제를 드러나는 단어로 흉터 또는 상처를 찾을 수 있다. 흉터는 지나온 삶의 볼품없는 자취를 나타낸다. 그러나 화자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흉터를 자랑처럼 여기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칠고 힘든 상처가 있을 수 있다. 때로 그 흉터나 상처가 미화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어두운 면이므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처든 그렇지 않은 상처이든 그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삶의 참뜻을 되새겨보는 일이다. 문제 2번입니다. 나에서 흉터를 거울로 삼음으로써 대상을 달리 보게 된 대상은 나목이다. 화자는 어두운 단칸방에서 단지 한 발 속의 고목으로 인식했던 것이 봄의 향기를 절실히 갈망하는 나목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삶을 성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숨기며 살아왔음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면으로 쳐다봄으로써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과거의 아픔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성숙에 이를 수 있다. 문제 1, 2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가와 나의 논지를 다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다에 나타난 찬반론 중 자신의 관점과 대립되는 견해를 비판하는 그러한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자율의 가치,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타율의 가치, 즉 안정의 가치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난 뒤 제시문 다에서 제기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그 정한 입장에 따라서 상대 입장을 공격하는 글을 서술하는 것, 이것이 문제 2번의 일반적인 서술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먼저 가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자율성에 무게를 두는 경우이고, 가는 경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국가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다. 자유방임론은 사상이나 표현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거나 도태되도록 해야지 국가가 특정 사상이나 표현에 간섭할 수 없다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으로 연결된다. 인터넷에서의 허위 표현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에 맡기면 저절로 정화될 것이다. 역시 표현의 자유에 바로 시장의 논리를 접목시키는 서술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 나는 국가가 제시한 문체나 사상과 반대되는 글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규제 혹은 금지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게 된다. 혼란과 피해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규제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상 형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비적 쟁점을 정리를 하고 난 뒤 자율에 맡긴 경우입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서 표현 매체 중에서도 가장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신문, 방송 등 다른 표현 매체에서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공익이란 목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자율의 입장이고, 이것은 타율의 입장입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 또 인터넷은 온갖 허위 사실과 엉터리 폭로 등으로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고 접근의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으로 인해서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이다. 사회적 혼란과 피해에 주목해서 금지하자는 입장,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의 근거에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 이러한 답안 전개가 각각 가능하게 될 것이고, 학생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법의 이중성이라는 배경 지식을 들어두게 된다면 각각이 제기한 쟁점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다 체계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가다를 근거로 라의 표에 제시된 상황을 비판하고 마에서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가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사회적 관습과 제도라는 것이 여성에게 일정한 성의 역할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길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지문을 제시문 가에 배치하고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성격차 보고서를 통해 불평등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여성 불평등 현실이 뿌리 깊은 관습으로 자리 잡고 남녀 모두에게 내면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상을 역시 지적하고 있으며, 제시문 다에서는 앵커부 곡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부 곡선은 20대의 여성 취업률이 높아졌다가 육아나 가사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40대나 50대의 직업을 갖게 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경우 전반부에서 여성은 전문직에 종사하다 후반부에서는 일용 잡직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불평등 현실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지표로서 바로 M의 깊이, 즉 이 깊이가 그 사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도를 반영하는 그러한 수치로서 흔히 제시되는 도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성 불평등 지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도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비 16단계 하락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이미 소개되고 있는 만큼 도표를 읽는 과정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시문 마에서 제기된 쟁점은 양성평등을 위한 역차별, 즉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보다 강력한 정책을 동원함으로써 여성과의 평등을 이루자, 이러한 의미의 현안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이지 남녀의 평등을 이루자라는 그런 도덕 교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역차별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묻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게 된다면 그저 일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자기만의 그러한 일장 연설을 하는 도덕 교과서 같은 논술 답안지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신의 답안지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종이나 성,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성과 기질이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불식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적 관습이나 고정관념은 성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의 하나로 작용해왔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36개국 가운데 111위에 그쳤으며 UNDP 2012년 성불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에 비해 16단계 하락하였다. 도표의 표면만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표는 최근 여권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역차별을 찬성한다. 이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상대적 우위를 받아왔던 남성들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사회가 실현됐을 때 역차별을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우리 사회를 양성평등사회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나 남성이 서로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성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는 갈수록 상처의 골만 깊어갈 것이다. 그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를 통해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고양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한데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리고 있는 남성 쪽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일시적인 역차별은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답안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주장을 담은 진술, 즉 역차별의 경우 남성에 대한 또 다른 권리의 침해와 차별이란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정상적인 사회 정책을 통해서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식의 진술도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